예, 이번 그 분석 이슈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해리스가 돈 때문에 대선 나온다고 하고 물음표를 했습니다. 요즘 뭐 미국도 정치적 경랑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현 대통령이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결국 이제 후보직을 사퇴했어요. 원래는 이제 사퇴 안 한다고 본인이 이제 끝까지 주장을 했었는데, 근데 결국 이렇게 사퇴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면서 사퇴를 안 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사퇴를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민주당 내의 큰 손인 극좌 유대계의 입김이 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제 실제로 그 민주당 성향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보도를 보니까요. 바이든의 최측근 보좌관과 그 바이든 캠프, 선거 캠프의 고위급 인사들이 바이든의 사퇴를 SNS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해요. 그 자기네들도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하루 전날만 해도 우리는 완주하겠다 했는데 SNS를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가장 급속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현지에서는 이제 이 싸움의 구도가 뭐냐면 바이든의 완주를 얘기하는 바이든의 핵심 측근들과 민주당 거물들의 이제 대립 싸움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민주당 거물이라고 하면 이제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 의장, 그다음에 척 슈머 상원 의원, 이들이 이제 수면 아래에서 계속 이제 사퇴를 조용했는데, 그 트럼프 암살 시도 사건 이후 13일 이후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공세적으로 지나왔어요. 사퇴 후보해라, 부적격 얘기하고. 그런데 이 낸시 펠로시와 척 슈머를 뒤에서 이게 받치는 세력이 누구냐, 백업하는 세력이 누구냐, 그게 바로 민주당의 큰손 극좌 유대계들입니다. 그래서 유대계들이 이번 싸움에서 바이든을 끌어안치는데 성공했다라고 여러 매체들은 분석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극좌 유대계의 풍향계인 뉴욕타임스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지난 트럼프와의 그 대선 토론 이후에 그 이후부터 계속 사퇴론을 얘기해 왔어요. 공식 논조로 뉴욕타임스는. 근데 뉴욕타임스는 과거 바이든 고령 리스크를 미화하는 매체였는데 유대계가 완전 돌아섰다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뉴욕타임스의 그 논조 변화죠. 빨리 사퇴해야 된다. 뉴욕타임스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극좌 유대계 정치행동 로비 단체가 있어요. 제이스트리트가 있습니다. 에이펙은 약간 중도 성향이라고 하면은 제이스트리트는 완전 진보 성향, 극좌 성향의 유대인 단체들이고, 여기가 주로 조지 소로스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반유대 BDS 운동을 후원하는 단체예요. 제이스트리트도 바이든의 사퇴를 반기면서 해리스 부통령 지지 선언하고 지금 모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계 손이 다 보이는 것이죠. 극좌 유대계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유대인들 전체가 다 이제 민주당 지지로 오는데 그렇지는 않고 극좌 소수 유대계만 이쪽을 지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이제 우파나 중도 성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링컨, 로버트 말리 현 법무장관 모두 유대계인데 다 반 이스라엘 정책, 반 유대주의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조 바이든 대타로 카말라 해리스라고 지금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민주당에서 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 번째 분석 이슈의 제목에 해리스가 돈 때문에 대선 나온다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해리스를 밀고 있는 이유는 돈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이제 선거법에 관한 문제인데, 자, 이제 바이든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면 끌어내렸으면은 지난 3월에 이미 바이든은 그 당내 경선 대의원들의 그 절반의 투표를 갖고 있어요. 그럼 요번 8월 달 19일, 20일 시카고 전당대회에서는 근데 추인하는 거예요. 대의원들이 나는 누구 지지합니다. 바이든을 대통령 후보로 추인합니다. 이걸 대의원표들을 몰아줘야 돼요. 근데 사실상 사퇴를 해도 바이든한테 온 대의원 표들을 자기가 제3의 후보한테 이렇게 양도가 가능해요. 그건 가능해요. 8월 19일 날.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근데 양도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대선 캠프 선거 자금이에요. 모금한 선거 자금을 제3의 후보한테 양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현재 미국 선거 기부금품법에 따르면은, 선거 모금법에 따르면은 선거 자금은 제3의 후보한테 양도가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돈을 못 쓰잖아요.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뭐 후보까지는 양도할 수 있어, 제3의 후보로. 근데 선거 자금을 못 쓰는데, 사실상 바이든의 러닝메이트가 부통령 해리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바이든 사퇴하면 해리스가 자연스럽게 이 선거 자금을
꺼내다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거 자금을 쓰기 위해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한테 승계하는 요거가 이 사람 해리스에 대한 낙점 이유라고 이제 주변 호사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돈을 못 써요. 근데 같은 티켓이거든요. 바이든 해리스 티켓이잖아요. 트럼프 벤스 티켓이지. 그러면은 그 선거 자금 같이 쓸 수 있는데 제3의 후보한테 못 간다. 그래서 소위 민주당 잠룡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 보여요. 지금 현지에도. 왜냐하면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이 쓰러지는 난파되는 타이타닉에 가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보이는 게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해리스가 대통령 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 뭐 해리스가 뭐 유능하다기보다는 이제 그 같은 티켓이기 때문에 선거 자금을 쓸 수 있다. 그동안 모금하는 액수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쓰기 위해서는 왜냐면 미국 선거는 돈 싸움이거든요. 광고 싸움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고. 현실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저 여론조사를 보면은 조 바이든하고 도널드 트럼프하고 어느 정도 격차가 있었는데 의미 있는 격차였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조 바이든에서 카말라 해리스로 바뀌면서 격차가 많이 좁혀졌고, 또 어떤 데서는 그 트럼프보다도 카말라 해리스가 더 여론조사 표가 많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미국의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이 해리스에 대한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팩트부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극혐입니다. 극혐. 그래요? 극혐인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 계열의 주류 매체들이 이제 막 해리스 우상화 작업을 해요, 지금 막. 그래서 이제 어떤 여론조사를 제시하냐면 이제 약간 인기투표 같은, 전국민 투표 같은 걸로 하면 이제 해리스가 약간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그 표로 하더라도 49대 46으로 트럼프가 3포인트 우세해요. 근데 미국은 그 선거인단 선거이기 때문에 주마다 투표 선거인단이 달라요. 주마다 여론조사를 종합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 주마다 취합하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 해리스가 오히려 더 바이든보다 더 더블 스코어로 지고 있는 걸로 나타나요. 어허.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오히려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 대중투표를 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전체 뭐 우리나라처럼 총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별로 선거인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격전지가 중요한 거예요. 격전지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 보니까 굉장히 안 좋아요, 해리스한테. 그래서 이런 언론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고, 주류 매체에 속으면 안 되고, 왜 극혐이냐면은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1차 관문이 아유와 그 경선에서도 그 컷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꼴등으로 해서 바로 탈락을 해버렸어요. 최하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선호도는 최악인 거 나타났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부통령을 하면서 자기가 능력도 없으면서 남부국경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 남부국경 문제를 내가 직접적으로 관할하겠다. 근데 별로 성과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정책 책임까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또 그 반유대주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뭐 학내 그 시위를 막겠다 하는데 오히려 지원하고 있죠. 18일선 시위를.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상처만 많고 하자 덩어리인데, 왜 이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지지도 떨어지고 실적도 엉망진창이고 경선도 통과 못하고 대중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그 아주 저급한 그 정치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을 세웠느냐? 그래서 현지에서는 왜 이 해리스를 세웠느냐? 그 돈 때문에 그렇다며. 돈도 있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돈이라자면 다른 사람 못 세우는가? 뭐 이렇게. 그래서 해리스는 오케이, 돈 때문에 세웠다 보면, 그래서 관심사가 누구가 냐 부통령 후보가 누구가 될 것이냐. 부통령이 아마 실소유주가 될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현지에서는 파다합니다. 그럼 누가 이런 배후 작업을 다 했냐라는 그런 배후설이 자꾸 나오는데, 현지에서는 바이든 사태를 이제 연성 쿠데타라고 보여진 거예요. 스태프도 모를 정도로 바이든이 트위터를 날렸으니까. 연성 쿠데타라 보고, 주연이 누구냐? 펠로시 의장, 척슈머 상하의원이 주연. 앞에서 이제 너 나가 이렇게 공개적 발언을 했으니까, 조연이 이제 민주당 내 극자 유대계 큰손들, 소로스 이런 사람들이고, 그럼 총 감독이 누구냐? 그게 오바마라는 거예요. 근데 오바마는 정작 지금 해리스를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안 했다면서요. 안 보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통령을 이제 선정하는 이제 누구 선정할까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인사 검증을 누가 수행하냐면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측근,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법무장관인데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있어요. 완전 오른팔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퇴임하고 나서 로펌을 차렸는데, 여기서 지금 바이스 프레지던트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지금 실시하고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리스가 실소유자면 자기 로펌이나 자기 측근들한테 그걸 맡겨야 되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오른팔한테 맡겼다라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걸 뒤에서 거중 조정하는 오바마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현지 분석가들이 자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바마가 이렇게 그 해리스를 지금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결정적으로 자기 부인 미셸을 내보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뭐 그런 얘기도 가능하고 어디선가는 오바마 자기가 본인 직접 등판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헌법 뭐 12조에 그 위반되는데 대통령은 또 나올 수 없는데 부통령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으로 또 들어올 수 있다. 아, 이게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 음모론, 그런 얘기 왜 해? 이러는데 음모론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 오늘 10분 늦어가지고 좀 신뢰를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워낙에 이런 게 음모론이 5일 지나면 현실로 되어버리는 이제 맞아요, 사태가 맞아요. 오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라. 이제 확실한 거는 오바마가 뒤에서 거중 조정하고 있는 건 명징해 보입니다. 그러면 그 해리스에 대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제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를 지낸 프리드먼 대사는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의 해리스 승계로 극자를 제외한 중도 성향 유대계 표심은 공화당 트럼프에 유입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죠. 왜냐하면 해리스는 굉장히 위험한 후보고 이 사람은 뭐 당내 경선 등 여러 가지 검증도 잘 걸치지 않은 후보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부통령으로 그냥 대충 당선됐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정치 이력 혹은 그 사람의 성향을 일반 대중한테 많이 공개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프리먼 대사의 판단은 뭐냐면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대이스라엘관이 어떠냐 문제 아닙니까? 바이든보다 더 극단적인 반이스라엘 친팔세 노선. 와, 그렇습니까? 그게 여러 부류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10월 7일 학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마스를 질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럴 수 그 억울한 사연이 있겠지 뭐 이런 식의 그 특유의 친팔레스타인 논조 있지 않습니까? 핍박을 오랫동안 당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논조를 수시로 해왔고 지금 그 미국 보수 우파 밈에는 해리스의 과거 현재를 갖다 병치시켜가지고 지금 밈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과거에 어떤 발언하고 현재에 어떤 발언하고. 근데 국경 문제도 본인이 자르라고 했어요. 국경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악시오스 기사가 있는데 악시오 기사에서 그게 삭제되고 있어요. 근데 미국 보수 우파들이 이제 그걸 캡처를 해가지고 지금 트위터로 지금 회신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거의 지금 AOC하고 비슷해요. 친팔레스타인 하마스랑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휴, 이거 뭐 기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예, 예. 해리스가 대통령 되면은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굉장히 이런 선거 저는 처음 보는 선거고 3개월이 너무 길어요. 내일 대선 치렀으면 좋겠어요. 3개월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절대 정권을 안 뺏길 기세예요. 무슨 수단 방법 안 쓰더라도. 현재 기조상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얼마 전에 미국 갔을 때 거기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 11월 달에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일단은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는 게 1차 목표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저격당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총에 맞았지 않습니까? 그게 관동리가 갔다 온 게 한 7개월 전 얘기예요. 예. 그때만 해도 그런 얘기하면 저 음모론자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편집해서 다 잘라냈어요. 그랬는데요. 그게 이제 지난 2주 전에 그게 사실 확인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그 7개월 전에 인터뷰할 때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저격이 일어나고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을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방송 인터뷰에서 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 사실은 한국에 돌아와서 그 편집해서 다 잘라버렸거든요. 와,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일어나게 될지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이권자들은 그걸 별로 이렇게 놀라질 않더라고요. 예상했다는 듯이. 올 것이 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더 큰 게 올 것이라고 다들 이제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